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보이는 팟빵은 이렇게 웅이사님이랑 고 작가님이랑 저랑 셋이 다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이죠. 예, 처음. 그러니까 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고 작가님을 뵀어요. 저도요. 그렇죠. 탈고하시고 그 가족들이랑 이제 이번에 휴가를 휴가 갔다 오면서 휴가 가서도 우리 이제 1차 교정 교율이 나와갖고 네.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교정 교율 하시고 다 교정 교율 한 거 읽어보시고 아무튼 그 책 그 2달 동안 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같이 고생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취월장은 12월 7일에 나옵니다. 이제 12월 7일에 나와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니 그것보다 저랑 신 박사님이랑 뭐 이제 웅이사님도 같이 이제 그 사이에 얘기 들었겠지만 정말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 쓴다는 게 되게 힘들긴 한데 좋은 게 책 쓰는 사람이 공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맛에 쓰는 거예요. 왕국에서도 장기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강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게 책을 볼 때 그 작가를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홍춘욱 박사님 정도인데 보면은 본인이 내공이 대다 깊어요. 진짜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싫어하는 작가류들 중에 하나가 내가 뭐 책 2,000권 읽어봤는데 10,000권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내공이 안 깊어요. 그 10,000권 읽었으면 내공이 되게 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법 썼으니까 공부 잘하고, 그냥 공부가 아니라 좀 삶에 적용되는 공부, 즐거운 공부,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공부 잘하고. 공부법으로 살도 빼고. 못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공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취월장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공부였거든요. 우리가 비즈니스에 관한 원리. 우리가 비즈니스 잘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비즈니스 잘한다는 건 일을 잘하는 원리. 내 입으로 일 잘한다가 아니라 그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박인데요. 내 입으로 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보너스 얼마 받아가나, 우리 직원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행복도가 높아지나, 그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저희 책에 그 맥락적 사고편에 뭐가 나오냐면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아마 요즘에 이제 웅이사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뭐 수박에 겉핥기. 저랑 이제 신 박사님이랑 이제 신 박사님하고는 이제 이 용어를 이제 많이 쓰게 됐는데 지식의 탐색같이 이게 심하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 지식의 탐색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지식이 심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꼭 작가가 모든 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해설가를 할지라도 좋은 해설가 중에 어떤 사람은 프로 출신이 아닌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지식의 심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비즈니스 또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저희가 배우고 했던 거, 또 우리가 책을 쓰면서 지식의 탐색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체인지 그라운드 또 다른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지식 심화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자복을 해 본다면 또 우리 신 박사님이 지식의 심화에서 조금 탁월해요. 인정? 그거 내가 좀 인정. 맞아요. 뭐 지식의 탐색은 제가 짱 먹으니까. 우리 웅이사님은 이제 이걸 다 조율해가지고. 저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대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말 공부도 많이 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 잘 증명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책 내용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저 되게 도전을 받았던 게 그 하버드의 그 클레이 크레이테슨 파괴적 혁신 주장한 그 교수님이 인텔의 컨설팅을 갖다가 그 인텔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구사를 먹었죠? 근데 그걸 못했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행에 대한 책을
쓸 수가 없어서 자기가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 이 일치월장 뭐라고 내 이해를 못했어요. 인텔에 가서 조언을 했는데 네. 쿠사리 먹고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인텔에서 실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랬는데 네,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론에 대간 네. 거예요. 경영하게. 근데 실행을 그러니까 왓은 막 주장을 할 수 네.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근데 실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쓸 수가 없었다. 그걸 좀 더 얘기 좀 깊게 얘기를 하면 네. 저희 책에 이제 전략편의 정의가 뭐냐, 전략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전략은 뭐냐면 저희는 신 박사님하고 얘기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전략은 네. 실천이다. 실천이다, 실행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전략은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실제 전략은 실천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까지 포함이 돼야 겨우 전략에 그렇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략은 실행 능력이에요. 그 자체예요. 실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전략은 전략이 아닌 거죠. 그건 아이디어일 뿐이거든요. 그 에피소드는 어떤 사례냐면 인텔의 그 누구죠? 그 인텔의 누구더라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무어 아닌가요? 무어 아니죠. 누구죠? 앤디 그루브? 그로브. 네,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네 말에 맞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 어떻게를 구축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를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방법의 진짜가 무엇이냐를 물어본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 실천하기까지 얼마나 힘드냐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한 거죠. 구사리를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교수님도 이제 약간 이렇게 한 대 맞고, 그래서 쓴 게 일의 언어라는 책이죠.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페북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페북에 많아요. 제가 수많은 이런 독서가나 수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함께 일하기 2년 전에 하기로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고 작가님은 좀 독서가인데 특이한 병을 갖고 있어요. 망해본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사기당해본 경험이 있고 그 해봤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너 아침부터 팩폭이냐?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그거예요. 고 작가님은 아는 게 많았고 저는 실천을 잘했어요. 이제 이게 결국엔 다 잘해야 돼요. 심화 탐색에 그게 아까 말한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접점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가 균형을 이루면서 상성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그 웅이사님이 그 가운데서 이제 배워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웅이사님한테 가끔 이제 우리 MBA가 하는 게 케이스 스터디거든요.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그 이론은 사실 경영학과 때 다 배운 거고, 이론이 되게 막 1970년대 것도 있고 80년대 있고 90년대 있고 뭐 죽은 건 죽었지만 여전히 옛날 것도 많잖아요. 그거는 근데 누구나 솔직히 뭐 교과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MBA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케이스 스터디인데, 웅 선생님 좀 해봤죠? 저는 이제 그거가 좋다고 생각해요, 케이스 스터디가. 그래서 그 웅 이사님한테 제가 맨날 보여줘요. 이렇게 예를 들어 페북에서 어떤 사람이 막 마케팅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봐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엄청 화려한 용어를 쓰면서 엄청 열심히 막 떠들고 있는데, 근데 왜 자기 본인 페이지는 이러냐 이거예요. 그냥 진짜 좀 그런 거랑 맥락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우면은 뭐 자기가 짱 먹는다, 뭐 이런 유의 주장이 많거든요. 뭐 인문학 배우면은 뭐 세상을 통달한다. 근데 왜 본인은 마케팅도 못하고 뭐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못하고 그냥 이거예요, 저는요. 이거 좀 디테일을 보면은 이거죠.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우리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문 작가가 없어요. 힘들죠. 없어요. 책만 써서 먹고 산 사람이 없죠. 힘들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전문 작가라면은 해설가로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 박사님이 예를 드신 케이스는 해당 전문가가 마케팅 전문가가 마케팅을 쓴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을 잘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책을 마케팅할 때, 우리는 뭐 다른 거는 판단하기 그렇지만 책은 잘 알고 있으니까 본인 책을 많이 마케팅을 할 때 마케팅에 그러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모순이죠, 역설이고. 왜냐면은 자기가 마케팅 책을 써서 마케팅 책을 팔려면 자기 책을 마케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페북에서 여러분들 하나 인생 꿀팁 하나 드릴게요. 페북에서 무슨 마케팅 강연 들으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거의 다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분들 다 자선 사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럼 그분 광고 게시물에 따봉이 많이 찍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요. 근데 없어요. 난 그래서 맨날 써주고 싶어. 왜 마케팅을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왜 본인들은 마케팅을 못 하시죠? 비밀이 드러날까봐 광고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써주고 싶어요 나는요. 왜냐면 그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분 좀 뭐라 그럴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요. 당연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예. 왜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데 말- 살 수가 그럼요. 없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항상 경쟁자가 있거든요. 경쟁자는 다 이렇게 노출을 하는데 우리 노출이 안 돼 있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아 원래 제품이 원래 좋으면 뭐 책이 원래 좋으면 많이 팔리겠지.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그건 완전 잘못돼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뭐 그 마케팅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독고다이로 배웠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마케팅이랑 애드버타이즈먼트랑은 달라요. 광고랑 마케팅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 광고는 그냥 제품 설명만 해주는 거고 마케팅은 시장 형성을 하는 거예요. 시장 형성하는 형성.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후진 제품인데 마케팅이 잘 돼서 그것만 잘못 표현이에요. 후진 제품은 광고가 잘 돼서 갑자기 뜰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냐?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평균 회귀를 하게 돼 있어요. 대소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실력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케팅이 잘 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가 생겨나요. 문화가 생겨난다고요. 책 같은 경우는 독서 모임에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책이 좋으면은요. 계속 독서 모임 사람들이 그걸 갖고 공부를 한다고요. 왜? 그래도 나름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이 좀 모여갖고 심도 있게 읽자고 하는 게 독서 모임이기 때문에 그 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여러분 시장 형성이에요. 문화. 예? 그냥 문화 창조, 컬처 크리에이션 그런 거고 그냥 이렇게 광고랑 완전히 그러니까 광고랑 마케팅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좀 얘기하면 대신 이제 실력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실력을 보다는 이제 대중성이죠. 왜냐면 대중성이죠. 왜냐면 또 어떤 책은 별거 아닌데 쭉 간 책도 많고 제품도 별거 아니에 쭉 간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자체가 완벽하진 않지만 대중이 원했다는 거죠. 대중이 원했다는 거예요. 원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처음에 사람들을 접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구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떤 우리가 인식 차원이나 회자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적으로 그것이 롱런하냐 아니냐는 정말 대중들이 원하느냐. 그것이 표면 니즈든 잠재 니즈든 상관없이 대중들이 원했던 거는 오래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데 결국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니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 이게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제품마다 어떤 거는 딱 보면 아는 게 있고 딱 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딱 먹으면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썼던 제품들 같은 게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쓰니까 책은 그렇지가 않아요. 책을 이렇게 훑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혼재돼 있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좋은 책도 있지만 안 좋은 책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 얘기는 더 역으로 얘기하면 더 마케팅이 중요하는. 왜냐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생각보다 퍼지지가 않아요. 또 책 시장은 작은데 책은 쏟아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번역서들도 많이 들어오기 거의 때문에 무한 경쟁에 가까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역으로 마케팅이 중요하죠. 근데 비단 책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장들이 그렇게 경쟁이 심하고 또 사람의 인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갖고 있는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장점마저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배제하고 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뭐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그 얘기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주제는 따로 있는데 오늘 휴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휴식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또 우리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뭐냐면은 완벽한 공부법이 여러분 올해 책 후보로 올랐습니다. 박수. 했어요. 근데 네. 이거
진심이 안 나오는데 눈꼬리를 보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질렸어. 한 5번 읽으니까 얘가 질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게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 올해의 책 시상을 하는 데가 예스24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근데 그 예스24는 그러니까 그 서점마다 독자층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라딘이 좀 젊은 친구들이 많고 그 예스는 30대 여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보는 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알라딘 1등은 몇 번 해봤어요. 종합 1등은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20대 남자친구들이 제일 많이 봐갖고요. 근데 그 예스24는 양육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소설 이런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교보에서 시상했으면 우리가 상 실제로 받았을 텐데. 완공 완벽 공부법 순위가 알라딘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교보문고 그다음에 이제 예스24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올해의 책 시상은 예스24에서 하니까 네, 투표를 네. 해서 하니까 그래도 뽑아주시면 뽑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 그다음에 그렇죠. 고 작가님은 낭독혁명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예. 네. 아니 예. 예스 있어요? 영광스럽게도 2개가 올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1초월자 우리 1초월자 얘기 많이 하네. 1초월장의 첫 장이 운이에요. 네.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너 너무 진심이다. 왜냐면 제가 이제 자녀 교육서는 부모 공부랑 낭독혁명을 냈는데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본인 얘기하면 좀 웃기니까. 낭독혁명은 운이 좋은 거고 부모 공부는 운이 없었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낭독혁명이 부모보다 훨씬 조금 팔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모 공부 훨씬 더 많이. 훨씬 몇 배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렇죠. 부모 공부는 웃긴 게 그때 양육서가 너무 강세여서 그렇지. 후보에 못 올랐어요. 어. 근데 이거 조금 팔렸는데 후보에 올랐어요. 이거. 저는 내시 부모 공부가 네.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안 올라서 아씨 좀 그러네. 음. 꽤 팔렸는데. 네. 그리고 호평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둘 다 뭐 모든 책이 좋지만 이게 마음에 쓰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요. 낭독혁명보다는 부모 공부가 전 좀 애착이 더 가요. 네. 그래서 낭독혁명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완공 올랐나? 아 올랐다. 근데 딱 봤는데 그게 낭독혁명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봤더니 운이 그러니까 좋았던 운 진짜로. 왜냐면은 작가가 제일 잘 아는데 그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도 심지어 많이 팔렸고 내가 이걸 더 열심히 썼다고 했는데 더 애착이 가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왜 시장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운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1초에서 1장이 운이건 비슷해요. 완공에서 이제 전한 신 박사님 얘기했을 때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를 같이 공유했던 거. 특이하게 들어 공부법인데 일도 왜 운이 1장이냐? 우리 운과 실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죠. 그냥 이런 거 구분 안 하면 야 낭독혁명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헷갈리는 진짜-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수립하거나 또 메타인도 높아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감각이 좀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과신을 하게 되거나 이게 결국적으로 이제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운과 실력을 구분하지 못해서. 저희가 나중에 운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죠. 공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운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운이 뭐 제 운칠기삼이란 말이 진짜 명언이에요. 진짜. 근데 그게 단순히 운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운을 인지하고 있으면 모든 전략이 전략이 다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비유와 네.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몇 달 동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가 운이에요. 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체감적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서 좀 네, 그거예요. 저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몸이 안 따라줬던 경우고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솔직히 박사님이신데 조금 이렇게 했는데 몸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잘 이렇게 조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아까 우리 첫 서두 얘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고 작가님 그랬잖아요. 전략은 실천이다. 실천, 실행. 고 작가님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알았는데 실천이 본인이 그렇죠. 힘드니까 저한테 그 얘기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좀 궁금한 거, 이 양반 나보다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되면 아는 게 무의미해지고 오히려 괴리가 커져요. 괴리가 진짜. 그러니까 알았어요. 뭔가 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 능력을 갖춰야 돼요. 실행 능력이 필요하면 돈도 필요하고 엄청 복잡해.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죠. 인프라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그 능력이 좀 부족해요. 아는 것만큼. 이 친구는 좀 아. 몰라도 그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몸이 이미 그렇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실행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전략을 결실을 맺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가를 몸으로 좀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약간 정립이 덜 됐었죠. 근데 공부가 되면서 이제 정립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올라지고, 아니 너 너무 빨아주는데 이거 아닌데 오늘 시식이잖아. 그래서 이게 핵심은 어떤 우리가 전략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행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제가 예전에는 부족했다. 저는 고 작가님을 만나서 니오가 세상을 매트릭스로 보는 것처럼 코딩으로 자뻑도 시작했다. 세상이 이렇게 코딩으로 돼 있었다니 그러면서 영일. 네,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보겠지만 저는 매일 2시간씩 스미스가 바이러스 같은 자식이었다니 그러면서 이러면서 매일 2시간씩 듣고 있습니다. 우리 옹 이사님도 1시간 이상 들으실 거예요. 네. 아니 뭐 더 많이 들으니까 더 많이 들을 수 있겠네. 옹 이사님은 이제 힘들죠. 이거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힘들죠. 저희가 메타이 높아요. 네. 우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제 얘기 들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는데 와, 본 주제 들어오는데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일과 휴식입니다. 일과 휴식.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왜 쉬어야 되는가? 제대로 쉬자. 이런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냥 제가 이거 왜 하게 됐냐면, 이거 지난번 어디 시즌에서 한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얘기하다 만 건데, 아직도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낸 친구들이 많아요.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핵심이 완벽한 하루인데, 완벽한 하루를 보내보는 건데, 그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완벽한 하루라고 해서 뒤지게 열심히 일만 하는 걸 완벽한 하루로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밸런스. 그럼 멀리 뛰려면 뒤로 후퇴를 해야 도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좀 잘 쉬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되게 심해. 그 완벽한 하루를 특히 해보면은요, 막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거 쉬어도 되나? 근데 이제 그 완벽한 하루는 조금 그런 뉘앙스는 있어도 됩니다. 왜? 평소에 워낙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은 좀 빡세게 해보자,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와중에서도 진짜 빡세게 하려면은 약간의 휴식은 꼭 해야 된다. 이거 최소한의 휴식은요. 근데 이제 그 휴식이 왜 중요하냐? 그런 이제 우리 완벽한 공부법 몸편에 저희가 잘 써놨거든요. 뭐 왜 잠을 잘 자야 되는지, 왜 휴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어떤 회사들은 그 직원들한테 낮잠을 되게 추천하고 뭐 거의 뭐 의무적으로 하는 회사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외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잘 없지만. 그래서 뭐 그 직원한테 막 그거 뭐 이상한 캡슐 같은 침대가 있어요. 뭐 몇천만 원짜리, 뭐 몇백만 원짜리인가? 막 거기 가면 막 자연의 소리도 나오고 막 뭐 산소도 나오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 침대 스펙은 잘 못 그때 봤는데. 말씀 뭐 알람도 네. 20 이게 낮잠은 20 은은하게 그 알람도 막 추잡스러운 알람이 아니라 이렇게 진동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켜진 알람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면 안 되니까 네. 이게 딱 그게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과학적인 좋더라고요. 어떤 그런 이론을 근거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2년 사이에 그 건강 레벨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우리 용의사님한테도 말했는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저는 좀 일을 불규칙적으로 합니다. 어저께도 3시인가에 잤는데 불규칙적으로 해, 일을요. 이렇게 일이 있으면 많이 몰아서 하고 쉴 때는 없을 때는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해요. 항상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진짜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저는 틈만 나면 자요. 그냥 재택근무니까. 그게 막 잔다는 게 1시간 2시간씩 자는 건 아니고, 틈만 나면 10분도 자고 20분도 자고 막 그래요. 틈만 나면 막 하루에 그래서 4-5번 잘 때도 있어요. 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 리셋을 좀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근데 저는 좀 잘 자요. 자면은 마음 먹고 자면은 막 진짜
옛날에 어느 정도로 잘 잤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이렇게 전철을 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자리는 없고 이렇게 기둥을 안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잠이 든 거예요. 기둥에서. 서서? 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내려가겠죠. 그래서 깨고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반 이렇게 불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게 10% 정도만 남아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매달려 있었어요. 좀 그 정도로 잘 자요 저는요. 신기하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부럽다 그래. 전 너무 잘 자갖고 저는 진짜 이렇게 하다 여기 마이크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잘 수도 있어요. 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익혔던 신공들이 많아요. 제가 연필을 턱에 개고 다닌 것도 있고 아 별의별 걸 다 해봤어 제가 진짜. 타고났네. 예, 자는 걸 좀 진짜 이거는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세상에 웬만한 거 노력으로 다 되는데 아니다. 돼. 이것도 되는 게 아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그래도 타고난 게 있죠. 타고난 거 무시하면 안 돼. 네. 근데 제가 되게 예민해요. 벌써 제가 어저께 귀국했거든요. 진짜 2시간인데 네. 잠이 안 와. 네.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 이 잠자리 바뀌니까 혼자 잠을 못 자가지고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낮잠도 잘 못 자고. 근데 제가 고3 때 낮잠을 습관 한번 들인 적 있어요. 맞아 이것도 원래 제일 신기했던 게 그 10분 사이에 잤다 일어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럽고. 개운해하는 애들 그쵸? 아니 실제로 개운하잖아. 개운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럽고 안 했는데 노력을 계속 했어요. 아 진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노력 중이야. 맞아. 아니 진짜 맞아. 노력했다니까 되는 거야. 진짜 돼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눈만 감으면 자는 스타일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대신 습관이 들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고 작가님이 타고났다는 거는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덜 예민한 거죠. 그건 타고나 이게 사람이 있지 당연히. 그거는 다 다른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수영 잘하고 어떤 사람 달리기 잘하고 그건 좀 다른 거니까요. 우리 와이프도 참 잘 자요. 네. 네. 우리 와이프가 잠을 못 자요. 우리 와이프는 막 층간 소음이 예민하고 다 듣고. 그러니까 예민한 게 있는 거죠. 저는 얼마나 잠을 잘 자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아기가 저랑 안 자요. 그래서 와이프랑 자고 저는 다른 방에서 자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들락달락거려도 저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몰라요 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잠을 계속 주기적으로 안 자면은 저는 미쳤을 거예요. 너무 어저께도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으니까 최근에도 제가 웅이사님이랑 되게 어디 누구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일 때문에 제가 되게 저희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저희가요. 진짜 이거는 폭로하고 싶을 정도로 열받는 일인데 되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폭로하면 우리가 또 보복당하기 때문에 못해요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힘을 더 키운 다음에 우리는 오리지널 쓰니까. 근데 뭐야 그 무슨 드립이야? 우리는 해내는 사람들이니까. 해내는 사람들이니까. 해내는 사람들. 나는 당하고만 있진 않잖아요 저는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직 그 거대 세력에 당했기 때문에 좀 참아야 돼요. 더 유명해지면 그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열이 받아갖고 제가 웅 기사님한테 쌍욕을 계속하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좀 자면서 낮았어요.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웅 기사님은 막 쌍욕하고 그러면 레드썬? 근데 그래서 바로 재워 그냥. 웅 기사님의 능력은 뭐냐면 웅 기사님은 이렇게 그 뭐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잘 흘려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저는 또 제 능력은 뭔가요? 이 자식이 흘린 아들을 잘 잡아낸다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해야 돼. 혹시 거기 쌓인 스트레스를 우리 체인지그런 팀원들이 푸는 거 아닙니까? 아예 안 그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확실합니까? 네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한테 풀어요. 진짜로? 맞받아쳐요. 맞다. 맞받아쳐요. 맞다. 우리 우이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게 블랙스완급으로 맞받아쳐갖고 진짜 토 나와요 진짜. 우이사님이 보는 거 조금 다른데 제가 그래서 블랙스완 2번 봤잖아요. 개깁니다, 잘 개깁니다. 얼핏 보면 하나도 못 개길 것 같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중요할 이렇게 때, 보면은 핵심적일 때 개깁니다. 이렇게 보면 웅이사만 착한 것 같고 전 나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절대 제가 훨씬 착해 아무리 봐도. 둘이 방송에서 네가 그 얘기했으면 전혀 안 먹게 되는데 내가 옆에 도와주고 있잖아. 훨씬 착해 제가.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진짜 블랙스완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사냥할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래 요번에 요 거의 거의 한 번만 또 나와 내가 진짜 잡을 거야 내가 요번에 진짜. 아무튼 여러분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래 쉬는 게 중요해. 예? 근데 뭐 쉴 시간도 없고 막 그래요. 막 이제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쉬는 거 중요한 거 누가 몰라.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우리는 좀 특별한 방송이잖아요. 우리 수 있는 방송이고. 제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쉬냐 이거 진짜 쉬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내가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쉰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게임을 해서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가 싹 정화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재충전이 돼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미 말고 내가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게임을 해서 여러분 의식적 노력은 재미가 없어요. 무조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식적 노력이라는 게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의식적 노력은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잘하기 좀 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은 그럼 게임 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수다 떠고 난 다음에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거에서 더 피곤해져서 이걸 더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데일리 리포트 다 봤잖아요. 몇십 명 걸 봤잖아요. 휴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온전한 휴식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더 쏟고 있어. 자기 원래 하던 일보다.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피곤해. 자기 일은 개발도 안 돼. 의식적 노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오늘만 어떻게든 좀 버텼으면 좋겠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날만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또 금요일에 와. 그럼 친구들이랑 또 술 마셔. 그럼 토요일 아침에 또 힘들어. 그럼 막 늦잠 자. 3시에 일어나 2시에 일어나. 그래서 친구가 또 보자 그래 나가. 또 술 한잔해. 개그 콘서트 이제 한번 보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제가 꼭 이 부분이 꼭 너무 좀 강조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 설문조사였는데 그 70년대부터 쭉 했던 설문조사예요. 여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 아니야. 몇십 년 동안 여유 시간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여유 시간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그 몇십 년 사이에. 왜 그랬을까? 그 중에 하나가 TV나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여유 시간에 이렇게 TV나 스마트폰이나 나의 정신을 온전히 쏟아버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유 시간이 많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 오히려.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바빠진다 각박하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실제로 야 시간이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 70년부터 늘었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측정을 계속한 거예요. 실제 여유가 있어? 자동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요.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문화체육 무슨 뭐 부 있죠? 네. 관광체육부인가?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서 2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 독서 실제 조사예요. 독서 제가 또 썼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나옵니다. 봅니다. 거기서 뭘 체크하냐면 여유 시간을 체크를 해요. 여러분 여유 시간이 늘었습니다. 본인이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늘었지만 주관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 활용을 잘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OECD 2위인가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맞아. 그리스 멕시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탑3예요, 우리.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일하는 시간이 줄고 있어요. 실제로는 줄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치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더 줄어야 됩니다. 그러나 추세는 줄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럼 우리의 마음의 풍요로움이 늘어나냐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 박사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쉴 때 무엇을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제 쉴 때는 보통 우리가 일을 한 다음에 쉬잖아요. 하고 다른 공부를 한 다음에 쉬잖아요. 일과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인지 능력을 엄청나게 쏟는단 말이죠. 근데 항상 저희가 주구장창 얘기했죠. 인지 능력이라는 건 하루에 한정돼 있다고요. 포화돼, 포화. 이게 너무 쓰면. 그러면 뭐야? 쉴 때 그걸 충전시켜줘야 돼요.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장기 기억을 도움 주는 그
게 뭐냐면 CREB 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 기억을 촉진시켜주는 이거는 똑같아요. 머리를 계속 쓰면 소진이 돼요. 언제 회복되냐? 여러분 쉴 때요. 잘 때라. 잘 때가 최고고 쉴 때. 제가 그래서 완벽한 공법 그거 쓴다부터 계속 짜는 거예요. 저 실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작가인데. 그러니까 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는 최대한 잠깐 그래 뭐 기분 전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지 능력을 안 쓰는 방향으로 자거나 아니면 그냥 휴식을 하는 거죠. 산책을 하거나 아무 생각 안 하거나 이렇게 뭐 샤워를 하거나 알았어. 시리 조용해. 알았어. 아이폰 이거 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쓰지 마세요. 그때는 뭔가를 집중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 또 다른 인지 능력 쓰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거 그렇죠. 게다가 제가 게이머잖아요. 게임을 잘 아는데 게임돌이. 요즘에 대부분 게임들이 그 등급이 있단 말이죠. 결과가 나오고. 근데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는데 게임도 안 되네. 왜냐면 게임도 등수가 있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과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과금해. 잠깐 또 이겨. 그러나 모든 경쟁의 레이팅은 그러니까 승률은 50%로 수렴되게 만들었어. 내가 1등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지고 이겨 반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은 져요. 또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또 제 심리학 들어갑니다. 그러면 손실 회피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그러니까 승리나 어떤 좋은 걸로 얻는 기쁨보다 뭘 잃었을 때 훨씬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2배, 3배 막 이렇게. 승률은 50%라서 기쁨과 슬픔이 50이라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1이지만 슬픔 곱하기 2 곱하기 2.5예요. 이 감정 계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승률 66%인 사람 아니 60% 넘으면 그 사람 짱인 거죠. 그 사람만 60%는 거의 1등 그룹이에요. 최상위. 롤러 얘기하면 거의 챌린저. 그 이한 다 50인 거예요. 50이면 승리와 패배를 반반씩 하는데 패배할 때 데미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승률은 50이지만 감정 계좌에서 훨씬 더 승률이 낮게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더 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잘 쉬어야 되는데 큰 테마는 뭐냐? 쉬실 때는 제발 머리 쓰지 마세요. 쉬란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회복하는 거죠. 리프레시 하는 거죠. 리프레시가 돼야 다음에 일을 할 때 충전이 있는 거죠. 자는 게 짱인 거고. 낮잠 자면 더 짱이에요. 저 말씀드렸죠? 아데노신 우리 뇌 수용기에 우리가 왜 피곤해요? 우리 식곤증이 아니에요. 그냥 인지 능력을 많이 쓰면 아데노신이 뇌 수용기에 붙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떨궈줘야 되는데. 떨궈주죠? 예, 낮잠. 잠을 자면 이게 사라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커피 마시면 코팅돼가지고 들픈다 얘기했죠. 그래서 인지 능력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향으로 쉬시는 게 최고다.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얻을 때 후보군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양재도 있었고 뭐 어디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이 판교로 얻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저희 협력 업체들이 많고 관계사들이 많고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큰 이유는 이 탄천이었어요. 이 탄천 대따 좋거든요. 제가 이제 분당에서 오래 살아갖고 탄천을 되게 좋아하고 엄청 저한테 자랑해요. 네, 그다음에 이 분당의 공원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형 웅이랑 여기 이렇게 걸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하면서 저는 그래서 빨리 이사 오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웅 기사님이랑 회의할 때 이 카페 저 카페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호수 같은데 걷고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좋아요, 웅이사? 탄천 때는 살만 그래도 견딜만한. 방금 말씀하셨죠. 앞에 주어랑 목적어 다 뺐잖아요. 탄천 때문에 회의는 그지 같고 더러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말이 신박한 때문에 힘들지만 목적 부분을 다 빼먹었어요. 그 목적어 부분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우리 PD 분들이랑 밥 먹고 나서 웅 이사님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PD 분들이랑도 탄천을 처음 산책을 했는데 단둘이?
3명, 4명이서 PD 그렇게, 4명이서 그렇게 다니세요? 예. 단둘이 대하면 좀 피곤할 수 예, 있으니까 팀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건이도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러고 건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너 여기다가 집 사게 해줄게 열심히 하자 우리 그러면서. 예? 근데 그게 제가 왜냐면은 이런 걸 옛날에 의식적으로는 하진 않았는데 그 완벽한 공법 쓰면서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일치월장을 쓰면서도 이제 배운 게 많으니까 그런 걸 의도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진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휴식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 작가님이 말씀해서 제가 이거는 되게 하이 리스크한 휴식이 있어요 저한테. 이거는 좀 운이 따라줘야 되는 휴식인데 제가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어떤 휴식을 하냐면은 우리 딸이랑 놀아요. 근데 그게 재수가 좋아야 돼요 그게. 그렇지. 얘가 땡깡을 부리면 이게 휴식이 아니라 노역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언제 이 마음에 그 정화를 제일 크게 얻냐면은 아직 우리 딸이 이제 다음 주에 생일이거든요. 이제 만 3돌 되는데 아직은 순수해요 우리 딸 애기들이. 그러니까 제 얼굴을 되게 가까이서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부부 사이도 이제 연인 사이 때는 이렇게 가까이 보지 이제 부부 사이 때 그 들이대고 보면 특히 애 생기면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유 않아요? 저희는 아직도 와이프랑 딱 안으려고 하잖아요. 아들과 딸이 가운데로 다이빙을 해.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어 진짜. 셈 엄청 내요. 엄청 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딸 이렇게 안고 장난을 쳐요. 에? 그러면은 그 우리 딸이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어. 이게 보이는 팟빵인데 이렇게 볼에다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뻑 누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꼬시는 거야. 일로 가까이 오라고 미끼를 던지는 거지. 그냥 우리 딸이 그 누르고 싶어서 와요. 그 이제 그 아빠 이렇게 얼굴 앞에 해갖고 아빠 곰 해봐 곰. 아빠 원숭이 해봐 원숭이.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하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리 나면 되게 좋아요. 막 꺄라고 죽어요. 막 그러면은 그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약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막 하면서 딸기 때리지 않아요? 우리 아들 막 때려 우리 딸기를. 우리 딸은 잘 때는 심하게 패는데 저를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무 그게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좀 부모가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제가 살면서 재밌는 거 다 해봤는데 이게 마음의 정화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또 들어갑니다. 애를 이렇게 볼 때 이때 마약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마약이 나옵니다 머리에. 오시토신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신뢰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간 조직이 뭐냐? 일치월장에도 우리 썼잖아요. 그렇죠. 팀 내 옥시토신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있으면 다시 쳐다볼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쳐다봤을 때 죽방은 날리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죠? 옥시토신이 죽방을 알려야 되지. 근데 옥시토신 하면 그 죽방보다 멱살로 끝내자 이 정도로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일을 할 때는 고객들을 만나고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시토신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집단 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에 대한 사랑을 극도로 시켜요. 그게 어떤 거죠? 그 포식자가 나타났을 때 겁을 안 먹게 만들어요. 완전히 경쟁심이 그러니까 이 내 집단 이외의 사람한테 엄청난 경쟁심,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우리 팀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전우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식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팀 내에 서로 신뢰하는 한다면 이 마약이 흐르는 거죠. 그거 보니까 내가 그 멘토링 프로젝트 맨날 하기 싫은데 힘든데 그래도 또 나가면 재밌는 이유가 옥시토신 그것 때문에 갔구나. 그것도 돌이켜 보니까 왜냐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맨날 그거 보고 거기 좋은 소식은 잘 없어요. 맨날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고. 저는 이제 우리 심박사님이 저보다 어려요. 솔직히 말하면 어린 것도 많아요. 근데 좀 대단한 느낀 게 이 멘토링 프로젝트 좀 대단한 느낀 게 제가 가끔 이게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 저도 힘든 거예요. 그 감정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이 만나는 사람 많아질수록 그게 많아지잖아요. 블랙스완급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러면서 가끔 막 정말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 잠을 자주 자나. 그래서 그래야 돼요. 저는 워낙 예측되지 않은 걸 봐갖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걸 저는 잘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감당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이렇게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제일 나름대로 잘 해내시더라고요. 여기 한 가지 또 여담인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트레스 얘기 나왔으니까 뭐 스트레스, 분노, 근본적인 얘기 할게요.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과 분노의 어떤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풀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휴식을 자꾸 피하는 거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아요. 스트레스 주는 그 원인 자체를 풀어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막 내가 뭐 딴 거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분노 있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뭐 하면 순간적으로 약간 뭐가 있겠죠. 원래 여러분 분노할 때 소리 지르면 더 화가 납니다. 이거는 카타르시스 이론 잘못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와 그 슬픔과 그 분노는 항상 따라다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결국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이든 장기전이든 간에. 두 번째로 저희 책에는 우리가 이거를 쓰진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잘 버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냉수 마찰 아시죠? 냉수 마찰. 여러분 냉수 마찰이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신경학적인 그 근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를 키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랑 신 박사님 하고 나서 신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형 오늘부터 찬물로 해야 되겠네요. 나 뜨거운 물 엄청 좋아하는데 기억나지? 네, 그다음에 제가 하다 좀 안 하는데 웅이사한테 제가 맨날 그래서 말해요. 얼음물 한번 깨고 들어가야 된다고. 너만. 그게 그거 너만. 나는 안 되고. 그게 그거였어. 너만. 왜냐면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맥락적 사고라고 저희가 진짜 그 식당도 착한 식당 있잖아요. 네. 저희가 착한 작가예요. 왜 이걸 안 했냐? 이걸 책에 왜 안 넣냐?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방송으로만 이렇게 말했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책에는 안 넣었는데 방송으로 해드릴 게 되게 많아요. 많지. 100몇 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책을 진짜 맨 처음에 막 아무 생각 없이 썼을 때 대충 따져보거든요. 막 700쪽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 것만 버린 것만 해도 5, 60쪽이 넘어요. 안 쓴 것만 해도. 그것도 다 나중에 블로그로 올려드리고 방송으로 다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조금 아직 컨트로버셜 좀 논쟁적인 거 우리가 더 검증하지 못한 거 안타깝게 뺐어요. 왜냐면 우리는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가 착한 작가가 그러냐면은 맞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공부가 된 거예요. 이 냉수 마찰이 스트레스에 내성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에 내성이 생기면 정신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우리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진짜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러면은 부장님이랑 상무님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뺀 거예요. 왜냐면 고 작가님 그런 걸 몰라요. 고 작가님은 직장생활을 이걸 왜 뺐냐면은 이래서 내가 빼라 그런 거예요. 왜? 고 작가님이 이제 다 공부해서 찾아온 건데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럼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게 맞아. 그게 자기가 맞아. 여러분 항상 또 이게 다 맞아, 연결되는 맞아. 거예요. 우리 책은 시리즈예요. 자율성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아. 여러분이 너무 웃긴다. 자율적으로 해야지. 그걸 또 상무님이랑 부장님이랑 사장님이 시키면 여러분 뭐에 감기 걸려요. 그게 그래서 시켜요 또. 해병도 훈련 이런 거 할까 왜냐면은 봐. 막 이래요. 이거 책 나온 거 안 보이냐고. 이런 거 100%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건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싹 다 뺐어요. 왜? 그런 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잘못 보니까 오용될 소지가 되게 오용될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원래 핵심은 그대로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좀 우리가 더 연구가 필요하거나 확신이 안 서는 것들은 좀 이제 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착한 작가예요,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 팬은 솔직히 5, 60대보다는 20, 30, 40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5, 60대가 여러분 막
솔직히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60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 몇백 조래요, 진짜 여러분. 뭐 제일 많대 60대가 갖고 있는 자산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60대면 막 이렇게 퇴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지는 애 아니에요. 무슨 돈을 다 갖고 있어 60대가 진짜. 60대가 거의 한 50% 넘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볼 때요. 우리나라도 뭐 50대 이상의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은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아파트가 오르는지 아세요? 60대가 돈이 많은데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요. 그러니까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혹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 13위라는 거. 이거 세계 경제 그 정도 순위를 되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가끔 가계 부채 되게 얘기하는데 자산도 많아요. 네, 자산에 비해 되게 그 다음에 딴 나라 비해 보서 안정적인 수준이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드신 분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크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이에요. 되게 양극화가 심한 거죠. 네. 노인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돈 많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아파트는 둘째치고 옆에 조금 빌딩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다 누군가 주인이 다 있어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 소비자가 그렇게 이거 자산가가 여러분 많이 되게 중요한 있거든요. 거. 이게 메타인지 높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 군대 내가 빌딩 없다고? 다 빌딩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군대 후임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외박을 나왔나 휴가 같이 나왔나 그러는데 신명년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제 빌딩이 하나 없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개념을 나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큰 빌딩 말고 저렇게 작은 건물들도 많습니다. 맞죠. 뭐 4층, 5층짜리 많잖아요. 2층짜리도 있고 그렇지, 외진데도 그렇지. 많고 시골에도 그렇지. 있고 심지어 시골에도 많은데 제게 하나 없어요. 그렇지. 그러는데 내가 되게 쇼킹했어요. 얘가 되게 성숙했구나.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스타 나오고 스타 나오고 있고 진짜. 광물만 보고. 그러면서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서 되게 일찍 깨달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요, 진짜. 맞아,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광물 엄청 캐는데 그 내 돈도 아니잖아요, 그거요. 가짜 돈인데 그거.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하는데 아무튼 그 여러분 우리가 책에 그렇게 못 들어간 내용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휴식과 스트레스를 얘기해봤는데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짜 휴식의 의미.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진짜 휴식의 의미. 쉬셔야 돼요. 네, 쉬셔야 돼요. 그때 머리 쓰지 마세요.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또 우리는 훌륭한 방송이니까 짚고 넘어가야겠죠? 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안 쉬어도 되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렇지. 일을 더 하셔야 되는 분이 사실 더 많아요. 그 데일리 리포트 제가 보잖아요. 저는 가끔 데일리 리포트 친구들 보면은 되게 당당하게 게임 이렇게 써서 보내요.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다 대답해줬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솔직히 데일리 리포트 대답을 거의 못하는데 너무 많이 보내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냥 보내기는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그 교정을 해드리고.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했던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은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도 되게 열심히 놀아요. 쉬는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놀아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놀 수 있지? 그 고민을 좀 완벽한 하루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놀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맥락적으로 이렇게,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또 어젠가요? 그 신 박사님 맥락적 사고에 대해서 또 글 쓰셨고 저희 어젯밤에. 책에 사고 편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맥락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맥락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저에게 있던 지식의 탐색과 지식의 심화에서 지식의 심화를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맥락적 사고를 못하면 탐색한 걸 이상하게 심화시키는 거야. 왜곡, 오용. 이게 호도. 상황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전과 단기전이 달라요. 단기전이면 몰아쳐야죠. 몰아쳐야 돼요. 단기전인데 막 자격증 따야 되고 그럴 때 아니, 그런 순간 있잖아요. 내 정해진 시간이 몇십 시간인데 거기서 휴식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장기전일 때는 당연히 휴식이 있어야 장기전에 더 훨씬 좋은 된 거죠. 포인트시네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이미 휴식 전문가가 계세요. 장난 아니야. 나는 이미 나는 휴식 전문가.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그 이메일에다가 PhD라고 적으라고 휴식 PhD. 그래서 뭐 휴식 밥만 먹고 휴식만 이렇게 그럴 수 하냐고. 있어요. 혹시 어떤 분은 오늘
컨텐츠 별론데 내가 아는 것보다 되게 부족한데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다행히도 우리가 이거 이외에 많은 거의 대부분 컨텐츠가 어떻게 열심히 하냐예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열심히 했을 때 그 중에 한 부모로서 전략적 측면에서 휴식이 중요하다. 쉬실 때는 웬만하면 처음에 머리를 쓰지 마시고 인지 능력을 쉬지 마시고 인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주무시거나 편안히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있어요. 정말 그 친한 친구 있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최고가 뭐라 그랬죠? 비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비밀 친구. 공유.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구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고 작가님이 하루에 2시간씩 떠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작가라서 뭐 월급이 나오는 것도 없고 불안정하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아요. 항상 불안해. 항상.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멘토고 오빠고 형이고 뭐 똑똑한 동생이고 그러겠지만 우리도 여러분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려면 이제 기댈 때가 있어야 되는데 저랑 고 작가님 이렇게 찰싹 기대고 웅이사님이 이렇게 산발대처럼 기대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웅이사님도 저랑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웅이사님은 그 하는 회사의 대표고 뭐 나이도 먹고 뭐 했는데 저는 웅이사님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주말엔 자라, 쉬어라, 일 더 하지 말고 자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웅이사님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복잡한 일 많이 그거 하시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얘가 잘 자는 게 우리 웅이사님이 잘 자는 게 우리 회사한테 좋은 근데 일이에요. 그 신박사님은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네. 오지랖이 넓어. 아니 뭐 내가 뭐 입고 온도 네. 신경 써요. 왜냐면 감이 걸리면 안 되니.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타이밍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는 엄청 화내죠 그런 거 같고. 어제 엄청 우리가 이제 출간이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에 원래 작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감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다고 어저께 오늘 웅이사도 혼났어. 욕 저한테 바가지로 쳐먹었거든요. 너 미쳤냐?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냐? 저는 파카 꺼내서 입고 다니거든요. 왜? 그래 너 감기 걸린 건 나랑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네가 막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린 다 엮여 있잖아요. 웅이사가 힘들면 회사가 다 힘들고 그럼 직원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자기 관리죠.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떤 코치 스타일이 타고난 거죠. 그 감독 코치가 보통 하는 게 그거잖아요. 선수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얘기하면 조금 좀 오바스럽긴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전략적 행동이에요 이게. 왜? 실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 인프라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면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요소에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유기적으로 엮여서 그 팀이 전략을 실제로 실현해내는 결과를 내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웅이사님이 고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쌓여서 지금 막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여러분 조금 제가 이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데 몇 달 뒤에 보세요. 엄청 커져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요.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저희한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되게 일철장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 전략도 알고 사고도 알고 선택도 알고 미래도 알고 성장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걸 제대로 하면은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요 진짜. 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고 작가님이랑. 이제 그게 우리가 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게 이렇게 창발적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복잡계에서 보통 나온 특성이에요. 복잡계는 대부분이 다 복잡계입니다. 갑자기 어떤 규모 이상 됐을 때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정말로 퍼포먼스를 내려면 창발적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창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요소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새로운 그 모습, 새로운 조직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체인지 그라운드가 창발 조직으로서 성장할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은 이거랑 연결해서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창발하고 조직이 폭발하고 성장하면 좋잖아요.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건강의 그렇죠. 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쉬셔야 된다는 잘 거예요. 엮네. 엮기의 달인이죠.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다시 한번 강조 너무 쉬시기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휴식 전문가 분들은 이제 열심 전문가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박사학위 2개 필요합니다. 휴식 박사님들은 이제 공부 박사 일 돼야 박사 돼요. 이제 열심 박사 필요하고요. 열심 박사인데 휴식 박사 아직 그 학위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휴식도 박사학위 하시고 좋은 책도 많고 저희 체인지그라운드 때 또 많이 영상도 올라갔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고 저희 완공해서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나중에 우리도 따뜻한 방송 몇 번 해야겠다. 이거 들으면서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방송을 몇 번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해드릴까 생각했었어요. 실패했는데 제가 웅이사님이랑 청계산에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장면을 다 찍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재밌거든요. 좀 제가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날씨가 추워져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패했어요. 들어서 휴식이 되는 목소리 네, 얼굴이 네, 있고 우린 조금 솔직히 우리는 조금 이제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움을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스카웃을 하는 걸로 그렇지 해야겠다. 우리 스카우트 최근에 저희가 어떤 전문 성우분이 저희랑 좀 같이 일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사실상 거의 자원봉사 수준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드리는데 그 전문 성우분을 이제 녹음한 거를 이렇게 제가 들어봤거든요. 목소리가 꿀이어서 달팽이가 나올 뻔했어요. 진짜. 팟캐스트는 이 목소리가 방송의 얼굴이에요. 진짜로 목소리만 나도 안 좋으면 되겠다. 보이스 트레이닝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는 팟빵으로 인기가 좀 올라갔어요. 요즘에 얼굴 때문에 좀 봐준다고. 댓글 중에 왜냐면 충격받은 게 뭔지 알아요? 목소리 들을 때는 용서가 안 됐는데 방송 보니까 좀 용서가 된다고. 목소리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중에 목소리 톤이 제일 높아요. 저도 높은 편인데 저보다 더 높아요. 제가 톤이. 이제 메타인지 높아요. 왜냐면 목소리가 게다가 오늘도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혀 짧은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거 말하는 데에서는. 그래서 잘 알고 있죠. 그냥 열심히 우리 다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맨 처음 방송보다 훨씬 아유, 좋아졌어요. 맨 처음에 비하면 뭐 많이 좋아졌지.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진짜 휴식의 의미에 대해서 웅이사님이랑 고 작가님이랑 이제 얘기를 해서 웅이사님 이제 청취를 하셨습니다. 방청객 역할을 충실하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왜냐면은 초점이 여기도 보고 그리고 좋더라고요. 방금 여기도 보고 아니 카메라 여기 있는데 또 계속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러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턱선도 날카롭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웅이사님 더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좋다고만 맨날 하지 그 말고 영상으로 방송하셔야 보시는 분들도 언제 진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한번 할 뵙고 거예요. 이런 말씀 그렇죠. 들으면 우리 되게 좋을 것 거예요. 같아요. 1월 달에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 채널과 함께하는 우리 분들한테는 우리가 한 10군데 우리가 오픈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럼요. 우리 다른 데에서는 불러도 안 네. 가도 우리 채널에서는 오픈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나 상냥하지 그런 이렇게 이권이 걸렸을 때는 저희는 그렇게 상냥하지는 않아요. 되게 프로답게 일해서 요구하는 것도 잘 안 들어주고 우리 기준에서 딱 맞추고 되게 그다음에 되게 철저하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랑 시청자분은 가족인데 오늘도 우리가 사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부족한 부분 더 많이 드러내고 그래 여러분도 좀 힘도 없고 우리 모습 저는 그래서 솔직히 궁극적으로 이 방송 여러분한테 한 휴식의 일부분이길 바래요. 솔직히요. 이거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좀 생각도 정리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방송 각 잡고 듣지 말고 그렇지. 빨래할 때 그 다음에 출퇴근할 때 등하교할 때 이 방송에 목숨 걸지 말아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 보조적인 방송이지 이 방송 여러분 인생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셔야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휴식 얘기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